입시라는 무거운 주제를 학생과 학부모의 눈높이에서 열심히 씹어드리는 입시 잡설의 지식팩토리 대표이사 윤한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모두의 입시의 이용원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황동입니다. 타이밍 맞추기가 너무 힘드네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얘기들이 보면은 이제 두 분이 사이가 너무 좋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본래 좀 시청자들이 좋아하는 거는 좀 의견 충돌도 있고, 싸우고 뭐 이런 거 같은데, 사실 뭐 입시라고 하는 거 자체가 그렇게 막 충돌이 날 만한 내용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제 전문가들이 보는 관점이 비슷할 수도 있고, 다만 특정 프레임이 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다를 수도 있기는 한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이번 주 입시 브리핑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있었던 입시 뉴스에 대한 논평과 전망을 내놓는 자리인데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선택형 수능에 관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 보도에서 나온 거는 문이과 통합형 수능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 그래서 변경안과 이제 영역법 학습법들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국어 수학이 결국 선택 과목제가 되기 때문에 뭐 언어와 매체냐, 아니면 학법과 작문이냐, 수학 같은 경우에도 뭐 확통과 미적분 그리고 기하 이런 식으로 이제 선택에 대한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정시가 이제 확대가 되잖아요. 이제 좀 40% 그렇죠. 이상이 되니까 선택형 수능이라는 게 이제 뭘 내가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솔직히 좀 유불리가 발생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정시가 좀 많이 늘어났다는 건 한 5천 명 이상 그 정시 인원이 늘어난다는 거는 서울에 아마 2개 대학 이상이 정시로 이제 늘어났다는 거. 그만큼 이제 그 선택의 폭이 좀 넓어졌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결국은 여기서 내가 어떤 거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이제 내가 좀 좋은 대학을 갈 수도 있고 좀 급변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이거를 좀 잘 선택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뭐 속담, 격언 중에 하나 그런 거 있죠. 대한민국에서는 줄을 잘 서야 된다. 그래서 어떤 걸 찍느냐에 따라서 지금 운명이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과연 어떤 걸 잘 찍어야 될까?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황 소장님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걱정되네요. 이거 걱정 안 해도 되는데.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처음 시도되는 거잖아요. 네. 그죠? 처음 시도되는 건데, 관건은 수학은 크게 적이 없어요. 수학은 지금 이과 애들은 거의 미적을 할 거고, 예비조사를 해보면, 문과는 확통을 하는 게 거의 기정사실이고, 이과 중에서도 미적을 하느냐, 오히려 확통을 하느냐, 요게 이제 좀 있는 거고요. 뭐 기하 쪽을 하려고 하는 친구들도 있긴 해요. 기하가 예전보다 좀 쉬워졌으니까. 그렇게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국어가 이제 문제죠. 국어가 화작을 하느냐. 아니, 수학도 보면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뭐 이과 학생이 확통을 한다. 근데 솔직히 상위권 대학에서 그쵸. 뭐 이과 애들 중에서 그쵸. 확통을 하는 애들은 또 아예 그냥 딱 파트를 시키는 상황이 있으니까 또 그것도 또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렇죠. 상위권 애들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형 나형일 때도 이과인데 나형에서도 갈 수 있는 학과들이 있잖아요. 그냥 높은 대학도 학과들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어차피 상위권 대학을 간다. 이과 그러면 미적해야 돼요. 이과는 문과는 확통을 하는 거고. 근데 문과인데 미적을 한다? 가능도 해요. 가능도 합니다. 가능도 한데 점수 따기가 쉽지는 않은 거죠. 이과 애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문제는 거기는 좀 많이 이렇게 구분이 되지만 국어가 문제예요. 국어가 뭐가 문제냐면 화작을 할 거냐, 언매를 할 거냐 하는 부분이잖아요. 이거 사실은 너무 고민할 필요 없어요. 뭐 점수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뭐 누가 더 유리하냐, 누가 불리하냐 이 얘기요. 이미 다 학습이 됐다고 봐요, 저는. 뭐냐면 탐구 선택하고 생각해 보세요. 탐구 선택을 할 때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내가 더 유리할까? 그거 고민 많이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죠? 뭐 제가 뭐 자신 있는 과목을 선택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론 수가 많은 걸 선택한다든지. 근데 많은 학생들이 분명히 국어는 뭐 언매보다는 화작을 엄청나게 많이 엄청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얼마 전에 이렇게 통계 조사한 게 55대 45? 한 요 정도로 지금 분석이 된 경우도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 표본이 많지는 않았지만. 근데 이제 많든 작든 간에 시험을 모의고사를 봐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 가지를 다 봐보고 자기가 더 잘 나오는 과목을 쓰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점수 산출하는 거에서 누가 더 유리하네 불리하네 그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수학이거든요.
그게 지금 굉장히 많이 고민들을 많이 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 문과가 훨씬 더 불리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수학이 수완수투 공통 부분을 같이 점수를 낸단 말이에요. 자, 이것도 사실은 너무 걱정을 많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어차피 같이 평가를 했지만 네. 성적 써서 내가 가려고 하는 애들의 석차는 문과는 문과대로 이과는 이과대로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죠? 문과 지원하는 애들은 어차피 네. 그게 작년보다 수학 성적이 떨어질 수는 있지만 네. 내가 그 점수를 가지고 이과를 지원하게 되면 내가 손해지만 네. 우리 문과 애들도 똑같이 수완수투를 똑같이 다 보고 이과가 똑같이 봐서 점수를 똑같이 낸 거예요. 네네. 똑같이 낸 거기 때문에 뭐 문과가 훨씬 불리해요. 이거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수시가 아니고 정시러들은 그 문과라고 해서 너무 수학이 너무 뭐 불리하지 않느냐 그건 좀 아닌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제도가 바뀌어서 혼란스럽기는 한데 결국 기본적인 맥락은 비슷한 것 같거든요. 그렇지. 왜냐하면은 서울에 있는 대학들도 보면은 이제 교차 지원이 가능한 경우, 그러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수학 나형인데 그렇죠. 이제 자연계열로 이제 입시 지원을 허용하는 그런 그렇죠. 학교들도 꽤 있잖아요. 인서울 그렇죠. 같은 경우에도.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 이런 식으로 조금씩 바뀌어가는 게 아닌가. 예, 결국 형태는 바뀌지만 본질적인 내용은 비슷하지 않나. 기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없게 계속 입시 제도가 바뀌니까 점점 학부모들하고 이제 학생들이 좀 혼란스러워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근데 아마 제일 듭니다. 걱정하는 거는 학생들보다는 학부모들이 제일 그렇죠. 걱정할 네, 것 같아요. 학부모들이 이렇게 우리 이러면 어떡하지? 애들은 걱정이 없어요? 네. 애들은 뭐 걱정을 해. 아, 그런가? 그냥 어쨌든 하는 거에서 이제 하는 네. 건데 괜히 먼저 부모님들이 더 네. 그 조바심에 야, 그러니까 너 누구 한대는데 이거 학생들이 해야지. 막 악플 달 것 같은데. 네, 이 소장님. 아이. 우리도 그런 걱정하는데 왜 그러냐고. 네. 그래서 사실은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분위기를 잡고 이런 쪽으로 몰아가서 그렇지. 어차피 또 닥치면 다 해결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애들이 그냥 막 이 선생님 말씀처럼 네. 학생들이 좀 너무 불안해하지 않도록 너무 옆에서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네. 너무 힘들지 않냐, 뭐 불리하지 않냐 이런 쪽으로 자꾸 몰아갈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관련된 입시 브리핑은 이 정도로 진행을 하고요. 네. 다음에 이제 고민 상담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고민 상담소에 올라온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학생부 교과 전형인데 내신 성적이 높아도 불합격하는 이유는 뭔가요? 라고 하는 질문 올라왔는데 두 소장님들 어떤 답변 주시겠습니까? 첫 번째 뭐 최저는 뭐 얘기했겠죠? 최저는 맞췄다고 봐야죠. 아닐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그냥 일단- 교과만 갖고 이제 아니 그러니까 아니 아. 질문 내용을 갖다 한 번씩 보면 이걸 저희가 이제 인터넷 사이트나 뭐 이런 데서 이제 수집을 하는데요. 대체적으로 보면은 잘 모르는 친구들이 많이 올려요.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알아요? 잘 모르는 친구들이 답변을 달아요. 네, 그런 경우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애들한테 하는 얘기가 네. 야, 네가 이 대학을 가고 이 전형을 가려면 이 전형이 뭔지는 조금 알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네. 너 그냥 그렇죠 없이 그냥 뭐 교과 전형 있대요. 뭐 성적 좋으면 무조건 간대요. 이제 자꾸들 그러니까 네. 거기서 이제 좀 실패하는 경우도 많고 들리는 얘기로만 그냥 무조건 좀 지원한다는 게 또 어떻게 보면 좀 문제가 될 수도 근데 있는 그거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입시 정보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각 업체마다 이게 영업 비밀이다 보니까 그쵸. 핵심적인 네. 정보는 밖으로 나가지가 않고 그렇죠. 안 나가죠. 그다음에 이게 대학 어디가에서 또 정보를 공개를 했잖아요. 커트라인 그쵸. 선을 뭐 네. 내신 같은 경우 50%선, 70%선 이런 식으로 공개를 했는데 실제로 보면은 이게 일반고나 특목고나 다 합쳐놓은 데이터라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러다 산술 평균적으로 이렇게 해놓다 보니까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한 신뢰도가 더 떨어질 수도 있는. 질문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네. 하나하나 꼼꼼히 따지자면 첫 번째 최저를 맞췄느냐 그거 최저. 좀 따져보고요.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로 그냥 단순히 그냥 국영수사 몇 등급 네, 이렇게 반영하는 학교도 있지만 네, 또 골라서 하는 학교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 대학 맞춤 점수로 계산을 해봤느냐, 네. 그죠? 제일 중요하죠. 예. 그걸로 해봤느냐예요. 그래서 보통 보면 우리 몇 등급이고 얘 몇 등급인데 얘는 되고 얘는 떨어졌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일부 학교들은 5학기 중에서 영어 중에 3개, 네. 국어 중에 3개, 수학 중에 3개를 선택해서 반영하는 데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해서 반영을 했을 경우에 2.0 이내보다 2.3 이내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동국대가 그렇게 반영하나요? 그렇죠. 그렇게 반영하는 학교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비교과 반영하는 학교가 있어요. 네. 그 비교과 반영이 뭐냐면 출결 봉사도 점수화해서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교과 점수라고 해가지고 딱 그렇죠. 내신만 넣는 건 아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거죠. 학생부 100%가 있는 학교도 있지만 네. 결정적인 게
최저가 없는 학생부 교과 전형은 다 면접이 있어요. 국내에서 한번 보시면 아마 불합격한 이유가 분명히 나올 거예요. 교과에서도 전형이라든지 전형 방법이 네. 상이하게 막 틀리니까 그걸 갖고 판단을 해야지 무조건 교과 성적이 내가 요 정도가 됐으니까 네. 여기는 무조건 되겠다라고 판단한다는 거는 조금 오류가 많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자꾸 이제 교과를 뭐 1.8등급이 등급으로만 얘기를 하면 안 된다. 네. 왜냐면 이제 어쨌든 교과는 정량적인 분석이기 때문에 네. 정확하게 그거에 그쵸. 맞게끔 해서 계산해서 1000점 만점에 998점 몇이냐 뭔가 데이터를 갖고 얘기를 해야지. 말씀을 들어보면 종합하자면은 이제 도안님 모시기에 어떤 내신 관리도 상당히 비법 중에 하나지 않을까. 두루뭉술하게 두루 45, 45 이런 거보다 19, 19 이런 게 맞아요. 훨씬 더 내신 반영이 그러니까, 들어가면 그렇죠. 훨씬 네. 낫지 않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네. 수능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네. 하나 위로 삐쭉 올라간 게 좋지 네. 괜히 애매하게 3434 까는 것보다 1616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네. 얘기예요. 제대로 그렇죠. 점수를 올리거나 아니면 버리거나 둘 중에 하나. 1616이 어떻게 나와요? 일단 최저도 보고 비교과 영역 그렇죠. 이런 부분도 봐라. 뭐 이 정도로 요약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 고민 상담소까지 저희가 마무리를 했고요. 이제 회차별 테마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